나이 들수록 친구가 불편해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손절하라고, 다 정리하라고, 혼자가 최고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게 답일까요? 예전엔 친구가 많을수록 좋았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약속 하나를 잡을 때도 괜히 에너지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나는 좀 편해질까? 아니면 더 피곤해질까? 이 계산을 하게 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싸운 적도 없습니다. 큰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만나고 나면 마음이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이때 자기 성격을 의심합니다. 내가 냉정해졌나? 내가 너무 계산적인가?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움은 인연이 아니라 집착에서 생긴다. 중년 이후에 친구가 불편해지는 이유는 사람이 싫어져서가 아닙니다. 예전 방식으로 관계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친했던 친구가 나이 들수록 불편해지는지, 그리고 중년 이후에는 왜 친구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이유를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우정이 변한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었습니다. 젊을 때는요, 사람 관계에서 손해를 봐도 그걸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시간도 많고 기력도 있고 오늘 좀 지쳐도 내일이면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친구가 조금 무례해도 웃고 넘기고 자기 얘기만 길어져도 원래 저런 애지 하고 받아줍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면 이게 확실히 달라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눈에 보이게 줄어듭니다. 이때부터 사람을 만나는 기준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가 좀 회복이 될까? 아니면 더 지쳐버릴까? 이 질문은 마음이 차가워져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줄어서 생기는 겁니다. 예전엔 친구 하소연을 2시간 들어줘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10분만 지나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오늘은 이 얘기까지 감당할 힘이 없네.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이제 정이 없어진 걸까? 아닙니다.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에 훨씬 가까운 반응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먼저 알면 마음은 뒤늦게 따른다. 몸은 이미 이 관계는 지금의 나에게 힘들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마음만 예전 기준으로 참으려 하니 불편함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우정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친구는 점점 부담이 되고 인연은 서서히 피로로 바뀝니다. 두 번째 이유, 말이 변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을 넘길 힘이 없습니다. 예전엔 이런 말들 크게 마음에 남지 않았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그래도 네가 이해해야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조금 거슬려도 속으로 한번 넘기고 말았죠. 그래, 저 사람 말버릇이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말들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기 시작합니다. 말이 더 독해진 것도 아니고 상대가 갑자기 나빠진 것도 아닙니다. 달라진 건 하나입니다. 이제는 그 말을 웃고 넘길 힘이 없다는 것. 중년이 되면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미 몸은 몸대로 쓰였고 가족과 일, 건강까지 겹치면 마음은 늘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사소한 말 한마디도 걸러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충고처럼 들리던 말이 이제는 평가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너무 날카로워졌나?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아닙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너무 지쳐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이 비어 있으면 작은 소리도 크게 울린다. 마음이 이미 지쳐 있으면 말은 크기가 아니라 부담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름만 떠올라도 한숨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참기만 하면 그 말들은 조언이 아니라 조용한 상처로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관계는 만나기 전부터 이미 피곤한 관계가 됩니다. 세 번째 이유, 친구가 편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친구의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였습니다. 쟤는 저렇게 사는구나. 나는 나대로 살면 되지. 그래서 누가 잘 되든 조금 앞서가든 크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면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속 반응이 달라집니다. 상대는 그냥 근황을 말했을 뿐인데 내 안에서는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나는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잘 가고 있는 걸까? 문제는 상대가 일부러 비교하지 않아도 비교가 자동으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현역이고, 누군가는 자녀가 잘 풀렸고, 누군가는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웃고는 있지만 마음 한쪽은 조용히 줄어듭니다. 이 순간부터 그 친구는 위로가 아니라 거울이 됩니다. 보고 싶지 않은 내 상태까지 비춰주는 거울이요. 그래서 만남이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피곤합니다. 특별히 불쾌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굳이 그 얘기를 했어야 했을까? 왜 나는 저 말에 이렇게 흔들렸지?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마음의 평안은 끝난다. 중년 이후의 우정이 불편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이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속도가 이미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속도가 다른데 같은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어느 한쪽은 계속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친구를 덜 만나서 외로운 게 아니라 억지로 맞추려 해서 더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이유, 오랜 친구니까 이해해야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중년이 되면 이 말이 자주 떠오릅니다. 그래도 오래 본 친구잖아. 지금 와서 멀어지긴 좀 그렇지. 이 정도는 내가 참아야지. 이 말, 겉으로 보면 참 어른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관계의 기준이 지금의 나가 아니라 과거의 정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괜찮았던 말, 예전엔 웃고 넘겼던 행동이 이제는 분명히 불편한데도 오래됐으니까 라는 이유로 계속 넘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만남 하나하나가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사람은요, 참고 만나는 관계에서는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연은 귀하게 대해야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다. 오랜 인연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참는 쪽이 늘 같아지면 그건 우정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반가움보다 의무를 먼저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를 떠올리면 기대보다 피로가 먼저 오는 겁니다. 중년 이후에 필요한 건 관계를 더 오래 끌고 가는 힘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기준으로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여유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중년 이후에는 좋은 사람보다 편한 사람이 남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이렇게 골랐습니다. 말이 예쁘고 생각이 똑똑하고 함께 있으면 배울 게 있는 사람.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그 불편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말을 한 번 더 고르게 되고 괜히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도 그래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하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때는 그 불편함이 성장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이 기준이 달라집니다. 배울 점이 많다는 이유로 늘 긴장해야 하는 관계,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자꾸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관계는 이제는 편안함보다
피로를 먼저 남깁니다. 그래서 만남이 끝나고 나면 오늘 뭐 배웠지? 보다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지지? 이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때부터 사람을 고르는 기준이 바뀝니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덜 소모시키는 사람이 더 중요해집니다. 아무 말 안 해도 편한 사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괜히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어 마음이 고요해지는 사람이 진짜 이연이다. 중년 이후에 이 말이 와닿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통해 더 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덜 지치고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사람이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정리되고 있다는 아주 조용한 신호에 가깝습니다. 중년 이후에 찾아오는 혼자 있는 시간은 사람에게서 밀려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에 너무 오래 맞춰왔던 삶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았고 괜히 초라해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중년 이후의 혼자는 다릅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괜히 웃지 않아도 되는 시간. 이 시간이 조금 생기면서 비로소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나는 이 정도 관계까지만이면 충분했구나. 아, 내간 너무 오래 참고 있던 관계였구나.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요해진 뒤에야 무엇이 나를 어지럽혔는지 보인다.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생겨야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라 어떤 관계가 나를 지치게 했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늘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줄이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게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친구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중심이 사람에서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요즘 사람 만나는 게 괜히 피곤해졌다면 그건 관계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 관계나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에 들어섰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앞으로도 중년 이후의 관계와 삶을 차분하게 함께 정리해가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이야기가 필요한 순간에 닿을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한 번만 눌러두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이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